요즘 따라 예전보다 몸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전과 같은 하루를 보내도 더 피곤하고 예전보다 밥맛이 없고 가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진행된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아, 내 몸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군요. 우리는 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몸이 참 많은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를 걱정하지만 실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좀 더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지혜로 여는 인생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공감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변화를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변화는 체중 감소와 식사 습관 변화입니다. 요즘 밥맛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먹으면 힘이 났는데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금방 지치고 입맛도 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작년부터 확실히 느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예전에는 바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쉬어야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또 예전에는 좋아하던 음식들이 이제는 조금 기름지다 싶거나 너무 짜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건 단순히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영양을 흡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예전보다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저는 처음에 이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냥 요즘 입맛이 없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옷이 헐렁해진 걸 보고 내가 살이 많이 빠졌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체중계에 올라보니 6개월 사이에 3kg가 빠져 있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영양 균형은 계속 맞춰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려 하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하루 3끼 대신 5번 정도 나눠서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가볍게 빵 한 조각, 오전에 과일, 점심 식사, 오후에 요구르트, 저녁에는 좀 일찍 가벼운 식사로요. 그랬더니 소화도 더 잘 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좀 더 고르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둘째, 단백질과 수분 섭취를 신경 쓰면 몸이 조금 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두부나 닭가슴살,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주 마시고요. 셋째, 특히 너무 기름지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단백질과 야채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삼겹살이나 튀김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찜이나 구이 위주로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소화도 더 잘 되고 식사 후 피로감도 덜 하더라고요. 넷째, 식사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더 잘 씹고 맛을 음미하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이 높아지거든요. 저는 식사할 때 항상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먹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배가 덜 고프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적으로 식사 시간과 음식의 질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많이 먹으라고 권하기보다는 맛있게 먹자고 말하게 되었죠.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 거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 앞 마트까지 걸어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은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처음에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1시간 동안 빠르게 걸어봤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근육통이 심해서 힘들었고요. 이건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니라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아끼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몸이 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심장이 한번 뛸 때 보내는 혈액의 양도 조금씩 줄어들고요.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해도 예전보다 더 빨리 지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활동 방식을 조금씩 바꿨어요. 하루에 1시간 걷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20분씩 걷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피로감은 훨씬 덜하면서도 하루 총 운동량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요. 팔을 쭉 뻗고 목을 돌리고 허리를 살짝 비틀어주는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주변 꽃과 나무도 보면서 여유롭게 걷죠. 둘째,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니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TV를 보다가도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조금 돌아가는 길로 가곤 해요. 그냥 한두 분이라도 더 움직이는 거죠. 셋째, 몸이 무겁다고 해서 그냥 쉬어버리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물론 충분한 휴식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피곤하더라도 하루에 3번 정도는 꼭 밖에 나가려고 노력해요. 넷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에너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거든요. 저는 요즘 매일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알람 없이도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에너지가 더 고르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내 몸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조금 더 현명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저는 요즘 빠르게 더 많이보다는 천천히 꾸준히라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 인생의 이 시기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작은 활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몸도 그에 맞춰 적응해 나갈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기억력 저하와 말수가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한참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임에 가면 예전에는 이야기를 주도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듣고만 있을 때가 많아졌죠. 이전에는 대화가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말하는 게 점점 피곤해지고 가끔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그냥 말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우리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혈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신경 전달 속도도 약간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떠올리거나 여러 사람의 대화를 따라가는 게 예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말을 더 해야 하고 기억을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변화를 느끼고 나서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소리를 내면서 읽으니까 내용도 더 잘 이해되고 집중력도 좋아지더라고요. 또 저녁 식사 후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짧게 기록해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했는데 조금씩 쓰다 보니 이제는 하루 일과를 더 자세히 기억하게 됐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중요해요. 코로나 이후로 만남이 줄었는데 요즘은 의식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누군가를 만나려고 노력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기억력도 자극되고 말하는 능력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첫째,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예전 추억을 떠올리는 대화를 자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가끔 옛날 사진첩을 꺼내서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때 우리 어디 갔었지? 하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살리는 대화가 이어지곤 해요. 둘째, 글을 써보거나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것도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요즘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말로 하면 잊어버리는 이야기들, 내가 젊었을 때의 경험들을 글로 남기는 거죠. 쓰다 보면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더라고요. 셋째,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말할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면 더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요즘 동네 경로당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거기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넷째,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작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꽤 멋진 사진도 찍게 됐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조금씩이라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기억력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뇌도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사용할수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대화에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적인 변화의 일부니까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변화는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예전보다 오래 가는 것 같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 느낌이 드나요? 이건 우리 몸이 점점 면역력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들어 확실히 느끼는 부분이에요. 지난 겨울에 감기에 걸렸는데 예전 같으면 3-4일이면 나았을 증상이 거의 2주 가까이 가더라고요.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요. 이런 변화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면역 세포의 수와 활동성이 줄어들고 새로운 감염에 대응하는 속도도 느려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변화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첫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1시간마다 조금씩 물을 마셔요. 겨울에는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요. 둘째, 작은 감기도 방치하지 말고 미리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아프다 싶으면 그냥 참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초기에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돌보려고 해요. 그래야 작은 감염이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거든요. 셋째,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낮잠도 30분 정도 자면 오후 활력이 달라지더라고요. 넷째,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미리 대처할 수 있거든요. 저는 봄, 가을에 꼭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요.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과일 1개와 요구르트를 먹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꼭 채소를 1가지 이상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5번째 변화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요즘 손발이 자주 차갑고 얼굴이나 입술색이 예전보다 창백해진 것을 느끼시나요? 또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약간 차다거나 밤에 누워서 숨쉬기가 불편할 때가 있나요? 저도 작년부터 이런 증상들을 종종 느끼고 있어요. 특히 추운 날에는 양말을 2겹 신어도 발이 차갑고 계단을 오르면 예전보다 숨이 훨씬 더 가빠지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예전보다 느려지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심장은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폐도 산소를 흡수하는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실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게 18-22도 사이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저는 요즘 침대에 전기장판 대신 온수 매트를 깔았는데 혈액순환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둘째,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항상 양말을 신고 손이 차가울 때는 따뜻한 물에 잠깐 담그곤 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셋째, 호흡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베개 높이를 조절해 보세요. 저는 밤에 누워 있을 때 가끔 숨이 불편해서 베개를 조금 높게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더라고요.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팔과 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을 10번 정도 깊게 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다섯째,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극단적인 온도는 우리 몸의 순환 체계에 부담을 주거든요. 저는 요즘 외출할 때 항상 날씨를 확인하고 너무 춥거나 더운 시간대에는 가급적 집에 있으려고 해요. 특히 수면 중에 갑자기 숨을 멈추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증상은 때로는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질환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호흡과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변화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금씩 조절한다면 훨씬 편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호흡이 곧 생명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호흡과 혈액순환을 잘 돌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 몸에 찾아오는 5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체중과 식습관의 변화, 체력의 감소, 기억력과 말수의 변화, 면역력 약화, 그리고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까지. 이 변화들을 부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낯설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왜 예전처럼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속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 변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빠르게 달리는 것이 멋있었다면 이제는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걷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는 법을 알게 된 것도 행복한 변화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변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체중과 식습관 변화는 우리 몸이 영양을 흡수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신호예요. 많이 먹기보다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둘째, 기력이 약해지는 현상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조금씩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억력과 말수의 변화는 뇌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꾸준히 읽고 쓰고 말하는 활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염과 회복 속도의 차이는 면역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청결한 환경 유지가 중요해요. 다섯째,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내 온도 관리와 가벼운 운동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요즘 제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음식이 소화가 잘 됐는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몸이 편안했는지, 무엇을 했을 때 기억력이 더 좋았는지 등을 적어요. 이 기록을 통해 제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혜로 여는 인생에서는 우리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